재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에 풀려납니다. 김 지사는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25일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출석합니다. 2년 전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에 출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박 전 대통령은 만 2년 넘게 구속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자정부로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석방은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금이 문제되었습니다. 왜인가요? 이제 설명을 좀 해보죠. 어제 4월 16일 자정부로 대법원에서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요. 그 1심 재판부터 이제 최초의 6개월, 그 다음에 다시 6개월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2심에 가서 또 3심에 가서 연장할 수 있는 구속 재판 기한을 모조리 다 쓴 것입니다. 그것이 총 2년인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온갖 뇌물죄라든지 이렇게 얹혀놓은 그 주된 재판, 수십 년형을 때린 그 주된 재판만 있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석방되셨어야 합니다. 아마 그것마저 막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견했는지 중간에 또 다른 재판을 하나 끼워 넣었어요. 아주 참 그런 면에서는 준비성이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당 선거 개입, 불법 선거 개입이 어쩌고 하면서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혐의로 또 2년형을 선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의 재판 거부로 상고가 안 된 채로 확정이 되니까, 자, 이제는 주된 재판의 구속재판 기한이 만료되었어도 2년 따로 받아둔 형이 있기 때문에 그 형으로 박 대통령을 계속 구금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나온 것이죠. 그게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 대통령을 법적으로 현 정부가 풀어드릴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이냐? 그러면 그 2년형을 사면해야만 되는 것이냐? 방법이 형 집행 정지라는 방법까지 있습니다. 자, 사면 함부로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변명한다면, 물론 이 구금의 원천적인 부당성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첨예한 문제로 그들이 자, 사면 불가하고 부당하다 하더라도 형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거론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느냐. 바로 이 점이 오늘 집중적으로 저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분들도 제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형을 집행하는 것. 법원은 판결만 내립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재판기관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영장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당부에 대해서만 판단 내립니다. 그럼 영장이 발부되면 기한을 가지고 사람을 구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형이 있어서 확정된 형을 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것. 형을 집행하는 문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누구 관할일까요? 당연히 행정부 관할이죠. 모든 집행권은 대체로 행정부가 갖고 있죠. 그래서 행정부 관할, 특히 행정부 중에서도 어디? 법무부의 관할이 됩니다. 법무부 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해당 검사장 그리고 관할 검사의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형을 집행하고 또 무슨 권한도 있냐? 정지의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 집행 정지의 사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고령이시기도 하지만 특히 특별한 사유라는 조금 포괄적이고 특수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특수한 사유라는 조금 포괄적인 규정을 적용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돼요. 의지만 있다면. 그렇다면 결국 형 집행 정지를 해줄 권한이 있는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방치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집행정지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집행정지가 되면 일단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어서 외부에 이제 여러 조건을 달 수는 있습니다. 보석처럼 그렇게 지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전편에 대해서 강조드리고자 하지만 저나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상당수의 분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과장해서 단언하자면 문명국의 시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진 그러한 상식을, 건전한 상식을 발휘한다면 동의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왜 형집행정지를 해주지 않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2년도 넘게 구금해둔 그분을 최소한 형집행정지라도 해드려야 내 양심이 편하겠다.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과 굉장히 반대편에 서 있더라도 조금 온당한 양심을 회복하면 저는 이 입장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장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난 법치를 존중한다? 있을 수 없죠. 이게 무슨 법치를 훼손하는 것입니까?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얼마든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융통의 영역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다뤄야 된다? 바로 그렇다면 오늘 김경수 사건은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 진영에서도 현 정부와 어느 정도 정책적 방향을 상당히 동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이 비판받는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자라 할지라도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보면 그건 너무하다 지금.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우리가 문명인으로서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 문제다라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이 회복되고 회복되지 못하고의 그 나라에 굉장히 수준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문명국적인, 문명시민적인 예의를 회복하지 못하면 소위 막장으로 가게 됩니다. 소위 막가파로 가게 돼요. 원시적인 힘의 충돌로 가게 됩니다. 힘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힘센 놈이 장땡이고 힘으로 다 해결하자는 식의 저 같은 세대는 예전 이렇게 아주 약하게 학교에서 그렇게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걸 약간은 겪었는데 저희 윗세대로 갈수록 더 겪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정말 무도한 사회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김경수의 경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의 예를 들었어요. 거기다 썼습니다. 이유를. 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란 건요, 대원칙입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있어요. 1987년 헌법 이후로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늦게 법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포괄적으로는 적법 절차 원리라고 부릅니다. 헌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영장, 인신구속에 관한 것은 우리 모든 기본적인 자유와 적법한 절차에 있어서 근본이고 초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구속해서 수사하고 구속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재판을 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2년여 동안 완전히 이걸 허물어뜨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변희재라든지 또 소위 사법농단으로 전 법원 행정처장이 모든 보석 허가 다 거부했습니다. 김기춘 옹 보셨죠? 정말 고령이고
이 병환도 있고 아주 뭐 인정사정 없었죠. 옛날 이대 교수분들. 그러다가 갑자기 김경수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구속 재판 원칙을 거론한다는 게 그게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원칙을 거론하면서 자의적으로 하니까 아주 가증스러워요. 원칙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해주고 싶으니까 한다. 그렇게 못 썼겠죠. 예. 그러나 사실상 하고 있는 행동은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하고 해주기 싫으면 안 한다는데 그 말을 마치 아주 공명정대한 원리에 따라 행하는 듯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이런다고요. 그것이 이 정권의 행태입니다. 그게 우리 오늘 주제로 가면 전형적인 무슨 태도? 당쟁의 태도. 당쟁할 때 뭘 내세워요? 명분을 내세워요. 당쟁할 때 뭐로? 도덕으로. 자기 편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늘 싸웁니다. 진정한 말과 소통이 아니라 뭐를 강조해요? 말빨. 그래서 말로 이기려고 드는데 그게 진정한 말의 우위가 아니라 순정히 말을 도구로 이용해서 어떻게든 찍어 누르는 말빨이에요. 횡행하죠?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차문호 부장판사 이런 분들 처음에 뭐 재판부에 비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할 때 벌써 예감하시는 분들은 예감했습니다. 아, 저거 보석 허가해 주려고 저러는 것 같다. 과연 그 예감대로 되었어요. 다시 예감을 오늘 더 만들었습니다. 무슨 예감요? 실체적으로 드루킹의 진술에 너무 의존했다는 말까지 보석 허가해 주면서 써놨어요. 이것은 본안 판결에 있어서 무죄를 아주 내리고 싶다는 의중을 벌써 드러낸 거겠죠. 민주당이 하고 있던 말 판박이에요. 민주당이 그 말을 할 때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기들이 공격하고 싶은 표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진정한 표적인 것처럼 때려요. 소위 종이 호랑이처럼. 그런데 킹크랩 시연보다 사실 판결문에서 더욱 강조가 되어 있었던 것은 텔레그램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백한 물증으로 김경수가 인지하고 지시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말을 하지 않아요. 민주당이나 현 정권은. 그리고 킹크랩의 시연 과정을 왜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해서 인정했냐고 자꾸 따져요. 그러면서 결국 드루킹의 진술 이야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럼 텔레그램 문자라든지 복원되지 않은 것만 해도 그게 됐는데 복원까지 되면 더욱 많은 양이 있을 거로 보여요. 그 부분은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그 명백한 물증들은. 그래서 이미 굉장히 편파적인 길을 가려고 작심한 듯한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오히려 반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법률가들이 지적하듯이 드루킹 김경수 사태는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여론조작, 대형 부정선거, 당선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가짜 대통령이죠. 심지어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의 정당성이 근본에서부터 허물어진다 싶으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또 대응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법부는 중심을 잡았어야죠.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문제된 이 소위 불법 선거 개입을 이유로 2년형을 때린 성창호 판사, 그분은 어떠했습니까? 이 드루킹 김경수 유죄를 때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드루킹 때리니까 적폐 판사로 몰려버렸죠. 몰아갔죠. 현 정권 측에서 여당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느냐를 심각하게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